어떠한 이야기들이 담길지 미리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사실은 이게 경제 학술 대회입니다. 매년 한 번 8월 말경 캔자스시티에서 이제 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및 경제학자 또 몇몇 언론인들을 약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초빙해서 이제 하는 학술 대회인데요. 이것이 학술 대회 정도가 아니고 가끔마다 여기서 중요한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버냉키도 그랬었고요. 그 전에 그린스펀 의장도 그랬고요. 이번에 또 제니 옐런 의장이 중요한 어떤 단서를 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있죠. 이번 주 둘째 날, 현재 그 대회가 열리는 둘째 날입니다. 현재 날짜 26일. 시간으로는 오전 8시인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으로 그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거죠. 다음 주에 영향을 이제 미칠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지만 시장은 그것과 관련돼서 미리 긴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얼마 전 발표됐던 7월달 FOMC 의사록에 의하면 별반 큰 문제가 없는 오히려 비둘기 파적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의하면 12월 달에 금년 내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70%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또 9월 달에도 인상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 퍼센티지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좀 높습니다. 18% 정도로 꽤나 된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상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준 위원들이 조금씩 매파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사실상 연준 위원 중 발언권 2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자, 현재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언급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죠. 거기에 존 윌리엄스, 이 사람은 금리를 인상해야 합리적이다 하는 언급을 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데니스 로카츠, 애틀란타 연준 총재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한 번 이상, 한 2번 정도 금년에 인상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계속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래 매파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었죠. 원래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 상반기 중 어느 때부터 조금씩 매파화되면서 최근 이렇게 목소리를 매파적으로 하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점이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현재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그동안 풀려있던 자금들이 상당히 수축되는 현재 그런 상황에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점과 관련돼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 또한 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또 그럴 만한 것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고용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주택 부분이 좋게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소비 부분,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개인 소득 부분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성 지표만 조금 현재 낮게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표가 좋습니다. 또 달러 약세가 상당폭 진행이 됐죠. 한때 작년 7월 달경에 현재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 근처까지 올라갔던 것이 금년 들어 조금 내려오면서 현재 95 이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강달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덜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또 배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고 보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마냥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된 제니 옐런 의장의 모종의 힌트가 나올 소지가 있고, 그것이 매파적이라면 시장에 상당한 압박에 대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좀 달궈져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황을 반드시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긴장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또는 글로벌 시장의 반응, 약간은 조정을 현재 의미하는, 시사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외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분위기가 완연하다 하는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요. 또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원달러 환율 신흥국 통화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약간 불안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또한 그와 관련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현물 쪽에서 6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도 그것이고요. 또 우리 증시 참가자, 기관 참가자 중에서 이러한 흐름에 물론 단기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가장 민감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체가 금융투자권이죠.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중반까지 2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던 금융투자권이 갑작스럽게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 대규모로 순매도하는 것도 또한 단기적으로 최소한 그와 관련된 부담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좀 불안하죠. 오늘 그렇습니다. 장중에 몇 번씩 백오데이즈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그렇고요. 또한 오늘 가만히 보면 아마 개별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 및 현재 코스피 소속의 성장주 섹터, 거기에 화장품도 들어가죠. 제약주도 들어가면 이들 종목들이 같이 빠집니다. 원래는 지수가 코스피가 적당히 조정을 받는 단기적인 소폭 조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그들 종목은 오히려 반탄력이 나오곤 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반 하락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하락하는 모양새까지 그동안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반등 나오기는커녕 같이 더 빠지더라 하는 그런 상황도 또한 지수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의 가장 민감한 섹터가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도 최근에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세 상승을 했던 증권주들이 며칠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도 빠지면서 그러한 조정폭이 좀 심화되는 듯한 분위기 또한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